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꾸민걸 PC와 함께 하시는 사장님이십니다. 이번에 사무실에서 사용하실 그 사무용 PC 제작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견적서를 이제 상세하게 작성해 드리려고 했으나 사장님께서는 꾸민걸 PC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고 계셔서 그냥 필요 없다고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격표만 나와 있는 첫 장만 이제 견적서를 드렸었고, 그 사장님께서는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 결제를 해 주셨습니다. 꾸민걸 PC 같은 경우는 견적서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6장, 7장 정도 되는 견적서로 그냥 단순히 부품하고 가격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왜 이 부품을 선택을 했고 이 부품이 왜 좋은지를 자세하게 그 초보자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장수가 조금 다소 많고 또 제가 작성하는 시간도 꽤나 걸립니다. 그만큼 제가 견적서에서도 진짜 성심성의껏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C 오프라인 매장 20년 차인 꾸민거 PC는 또 어떻게 PC 제작을 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세팅을 하고 또 출고 전에 어떠한 테스트를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이 도착하였습니다. 꾸민거 PC 같은 경우에는 그 재고 상품을 두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견적서를 통해서 이제 고객님께서 결제를 하신 이후에 상품을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부품별로 이제 무상 AS 기간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을 온전하게 보장받으실 수도 있고, 또 제가 재고 상품을 뒀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견적서를 짤 때 뭐 인기 있는 상품이라면 몰라도 재고 소진을 위한 그 견적서 작성을 하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그때마다 부품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라이젠 5500 GT 기반의 사무용 PC인데 이 사장님께서는 그냥 엑셀 기반으로 되게 많은 엑셀 파일들을 열고 수정하고 이제 작업을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라이젠 5500 GT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인기가 좋은 CPU죠.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은 2대 정도 제작을 할 건데 지금 먼저 제가 제작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왼쪽 거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상품이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 하나씩 한번 언박싱을 하면서 또 각 부품별로 무상 AS 기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 AS 기간을 제가 알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정말 이것 때문에 이거를 모르셔가지고 괜히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부품이 고장이 났다, 그렇게 되면 무상 AS 기간 내에서는 부품 교체라던가 이런 게 큰 비용이 들진 않은데, 또 무상 AS 기간을 모르셔가지고 또 새로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은 꾸민거 PC에서 구매하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내 제품에 대한 무상 AS 기간을 기억하셔서 무조건적인 교체가 아니라 AS 대행으로 진행하시게 되면 보다 효율적인 AS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라이젠 5500 GT입니다. 6코어 12스레드 제품이고, 일단 머리통이 많고 또 일꾼들이 많죠. 그리고 4.4기가까지 부스트 컬러기 터져가지고 굉장히 빠릿빠릿한 그 사무용 CPU입니다. 또 내장 그래픽도 꽤 쓸만해서 요즘에 그래픽카드 하나가 PC 하나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효율적인 세팅이 가능한 CPU입니다. 정말 롱런하고 있는 CPU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는 SN코어, SK 하이닉스의 피가 흐르고 있죠. SN코어 8기가짜리 2개로 듀얼 채널 16기가로 구성을 했고, 무상 AS 기간은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에는 계속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얘네 쪽에서 그냥 제품 생산 중단할 때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SD는 NVMe SSD 512기가이고 그 다음에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두 개 판매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앉아서 벤치마크만 하고 속도 잘 나오네요 이런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엔드 유저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피드백이라던가 이런 거를 다 참고를 해서 제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까다롭게 이제 제품을 선정하고 있는데 그 까다로운 시선을 충족한 SSD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속도야 뭐 빠릿빠릿하고 제가 많이 한 300대 이상 판매를 해봤는데 그때마다도 이제 초도 불량이라든가 이런 거 걸림없이 아주 안정성 좋게 잘 사용하고 있는 SSD입니다. 자,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상 AS 기간 3년이에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옵티머스 전격 600W짜리이고 그 다음에 무상 AS 기간은 5년입니다. 5년.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만이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이제 업체분들, 사장님들도 입모아서 칭찬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초도 불량이 거의 아주 없다. 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뭐 안정성이라든가 기타 보호 회로들도 요즘에는 다 상향 평준화가 돼가지고 충실하게 잘 들어가 있고,
무상행세 기간 5년. 그만큼 우리 유통사는 조금 제조사는 튼튼해요.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600W는 다소 옷이 큰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600W를 넣는다고 해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기세 같은 경우는 내가 쓴 만큼 와트 수가 나오게 되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만큼 600W, 500W 일단 가격 차이가 되게 미미하고 또 600W랑 500W랑 들어가는 부품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성 좋은 파워를 고르다 보니 저는 이 제품으로 선택을 하고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행세 기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년입니다. 5년 동안에는 파워 때문에 고장이 났다. 업그레이드가 아닌 이상은 돈 들여서 교체하실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500W가 아니라 600W니까 어느 정도는 다 커버가 된다.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 역시도 제가 또 한두 대 판매를 한 게 아니라 진짜 제가 조립하면서도 되게 만족스러운 그 메인보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 보드는 안 쓰겠죠. 더 좋은 보드, 더 상급의 보드를 쓰겠지만 딱 이 정도만 하더라도 다 사무용이라던가 아니면 라이젠 5600에도 제가 많이 물려서 5060이랑도 물려서 많이 판매하고 있는 건데 다 제대로 다 성능 잘 뽑아주는 메인보드입니다. 진짜 기본기 충실한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메인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조립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SSD를 메인보드에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SSD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컬러풀사에서 제공해주는 그 고정 나사가 있는데 이 나사가 조금 머리통이 일반적인 나사보다 조금 더 넓어요. 그래서 조금의 차이가 진짜 명품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저는 조금의 차이가 조금 더 안정성을 더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다 좋게끔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보드에서 제공해주는 나사가 아니라 SSD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나사로 잘 고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를 장착하였습니다. AM4 소켓 같은 경우는 CPU가 CPU 자체적으로 다 핀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장착하실 때 진짜 쥐거나 할 때 되게 조심스럽게 장착을 하셔야 되고 또 자가적으로 조립하시다가 이 핀이 휘어갖고 오시는 분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정말 마음이 아픈 상황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 쿨러를 장착을 할 텐데 CPU 쿨러 같은 경우에는 정품 같은 경우에는 쿨러 방열판 사이에 그 서멀 그리스가 도포가 되어 있어서 그냥 제대로 장착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에 CPU 쿨러 방열판,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SSD까지 해서 기초 조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피코사의 510 그 오피스 제품인데요. 지금 고객님께서는 화이트 색상으로 선택을 해주셔서 케이스는 지금 화이트로 했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사무용 그 케이스 중에서는 우리가 기대치들이 있어요. 뭐 그냥 디자인 별로 안 이뻐도 돼. 그 다음에 뭐 좀 싸고 뭐 그러면 돼. 그냥 밋밋해도 돼. 이렇게 인식이 있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샤시 자체가 굉장히 일반적인 케이스보다 조금 두껍고 조금 안정감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전면부에도 진짜 디자인도 어디 좀 뒤지지 않죠. 깔끔하게 아주 컴팩트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면부에 USB 2.0 단자 2개와 그 다음에 USB 3.0 단자 1개가 있고 전원 스위치 하나만 있습니다. 아주 그냥 깔끔하고 단단한 케이스입니다. 조립 전 케이스 내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를 케이스에 장착하기 전에 이제 고정핀, 메인보드 고정핀을 이제 장착을 해주는데 이 고정핀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의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장착을 해주셔야 안정적인 조립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무거운 그래픽 카드라던가 아니면은 24핀 파워 케이블 같은 거 연결하실 때 프론트 패널 연결하실 때 메인보드 뒷판과 케이스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고정핀 잊지 마시고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케이스와 이 메인보드의 정확한 조립을 위해서는 딱 요 고정핀 하나만 더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품 스피커도 장착을 합니다.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사무용 일반적인 보급형 메인보드에도 불구하고 이지 디버그 레드가 있습니다. 이지 디버그 레드라는 부팅을 할 때 하나씩 부품을 순차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정상적일 때 딱 부트로에서 이제 LED를 점등하면서 이제 부팅까지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CPU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CPU에 LED에 불이 들어오게 되고 뭐 메모리 쪽에 문제가 있다 혹은 그래픽카드 쪽에 문제가 있다면 그쪽 부분에 LED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는 시각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뚜껑 닫아놨는데 뭐 시각적으로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뭐 투명한 유리가 아닌 이상.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비품 스피커를 꼭 장착을 하고 출고를 합니다. 비품 스피커는 아까는 이지 디버그 레드 같은 경우는 시각적으로 본다 그러면 얘는 청각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팅을 알릴 때는 메인보드 제조사건, 바이오스 제조사건 불문하고 무조건 삑 하고 한 번만 소리가 나게 되고 만약에
CPU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삐삐삐삐삐삐, 뭐 메모리 삐삐삐삐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 부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인디케이터를 해준다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거를 장착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은 일단은 PC를 켰는데 삑 하고 한번 소리가 났다. 그러면은 모니터 화면이 안 들어와가지고 계속 PC만 껐다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의도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일단 PC를 켰는데 삑 하고 한번 소리가 났다. 그러면은 PC 쪽 문제가 아니라 모니터와의 연결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한번 보셔야지 껐다 해서 해결이 안 된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껐다 해가지고 좋은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뭐 SSD라든가 다른 부품에 결함을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일단 제가 세팅해드린 PC 같은 경우에는 비품 스피커가 장착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다 무조건적으로 장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케이스에 부속품으로 들어있었는데 요즘에는 잘 들어있지가 않아서 저는 대량으로 사서 다 일일이 장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자,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케이스 뒷면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이제 모니터와의 호환성은 디지털 단자로 해서 HDMI와 DVI 해서 2개 듀얼 모니터 구성도 가능한 PC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부팅이죠. 뭐 저도 한 20년째 PC를 조립을 하고 켜고 있는데 이때가 제일 긴장되고 하는 순간입니다. 조립을 딱 열심히 잘 해놓고 세팅을 해놓고 딱 켰을 때 부팅이 딱 정상적으로 한 방에 빡 이루어져야지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건데, 부팅이 되지 않는다. 그때부터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초도 불량 걸리게 되면 또 참 난감해지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고 참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오늘 PC 같은 경우는 한 방에 빡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부팅이 됐고요. 보통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업체에서 조립을 하고 뭐 세팅을 해서 이제 출고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이제 꿈민과 PC는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2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조립이라던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시간이 걸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만큼 제품에 대해서 안정성과 이제 신뢰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초도 불량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위해서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9월 18일 날 릴리즈된 최신 바이오스 버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신으로 지금 현재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를 수정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제조사에서도 권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절대로 지금 PC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마세요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괜히 하다가 이거를 실패하게 되면은 정말 벽돌 증상을 겪게 되고 PC를 켜도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그냥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마세요라고 인식하시면 되실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올려놓은 뭐 MSI라든가 각종 메인보드 제조사별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한번 풀 영상으로 올려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댓글 같은 거 보시게 되면 뭐 하다가 또 실패해가지고 뭐 안 돼요 하는 댓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꼭 해야 되는 시점인데 나는 정말 똥손이다, 내가 만지는 거는 다 고장난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주변의 지인, 능숙한 지인분을 통해서 하시거나 아니면은 주변 PC 수리점에서 하시게 되면 보통 한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면 안전하게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안정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추석 연휴 때도 지금 보니까 댓글이 되게 많거든요. 괜히 추석 연휴 때 PC 안 돼가지고 여기저기 또 들고 다니시는 일 없었으면 하는 제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리고 아까 여기서 또 빼먹을 뻔 했는데 일단은 처음부터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나는 지금 타 업체에서 지금 PC 조립 의뢰를 진행을 하시고 계신다 그렇게 되면은 조립이 다 되고 나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만 해주세요 그러면 추가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애초에 조립을 할 때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조립하는 김에 아마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민걸 PC 같은 경우는 그냥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냥 현 시점에서의 가장 안정성 있는 PC를 제가 출고하기 위해서 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진행을 해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록 내장 그래픽이긴 하지만 포마크를 통해서 한번 부하를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시네벤치와 OCC들을 통해서 일단은 CPU에 부하를 줘서 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 온도라던가 아니면은 얘 성능에 맞는 수치를 보여주는지 스코어를 내주는지도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OCC들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일단 정품 쿨러를 이용했을 때 5500 GT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80도, 90도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돌렸는데 90도 이상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스로틀링이라던가 아니면 시스템 안정성이라던가 이렇게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라이젠 5500 GT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품 쿨러가 제공이 되고 있고, 이 쿨러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 제가 테스트를 여러 대를 한번 해보니까 한 90도 정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90도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이젠 550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D 속도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CN600 프로 이 제품이 그렇게 빠릿빠릿하고 좋다고 하는데 얼마나 나오냐, 일단은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 3000대 이상이 나오고 있어서 아주 준수한 성능의 SSD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한 분을 위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 영상이기도 하죠. 어떻게 저한테 의뢰하신 PC가 어떠한 과정으로 또 출고가 되는지, 조립이 어떻게 되는지를 참 잘 알려드리는 건데, 이 제품을 생산할 때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적으로 아니면 대량 생산형 조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이분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하면은 이분께 조금 더 도움이 되겠구나, 하나씩 생각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완성품은 조금이라도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바로바로 출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부팅됐다고 바로바로 출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제가 또 초도 불량 테스트를 통해서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20년간 똥꼬집처럼 지켜오고 있는 제 루틴이고, 제가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제가 또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씩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또 꾸민걸 PC를 잊지 않으시고, 또 사무실에도 필요한 그 PC 제작을 의뢰해 주셨는데, 이 PC가 이제 사무실로 또 시집을 가서 또 얘 역량 그 이상의 성능을 또 발휘를 하고, 또 안정성 있게 오래오래 사용하시고, 또 하시는 사업장에도 늘 날로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번창하실 때마다 또 PC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또 꾸민걸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한 100대까지만 구매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PC 한 대가 제작하는 과정들을 쭉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나도 PC를 제작하겠다, 혹은 내가 자가적으로 조립하겠다 하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도 어디 가셔서 PC 의뢰를 하셨을 때, 제작을 의뢰를 하셨을 때 이 영상이 하한선이 돼서 무조건 제가 보여드리는 이 내용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